여러분, 제가 오늘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게, 우리 딱지도 알아들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동영상은 필리핀 어학연수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 아무 정보도 모르고 이제 처음 준비를 시작한다 하는 당신. 그런데 나는 좀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알아. 난 벌써 어학원도 정했고 좀 더 레어하고 쓸만한 꿀팁을 원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 저는요, 필리핀 세부에 있는 CIA 어학원에 다녔고요. ESL 과정인 세미 스파르타 과정을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간 이유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어학연수로 필리핀 선택한 사람들 이유가 다 똑같은데 싸고 1대1 수업이 있어서요. 저도 그 이유로 결정을 했고요. 갔다 와보니까 필리핀으로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한 점은 스쿠버 다이빙이나 고래상어 투어 같은 그 인생에서 쉽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하겠지만 어학연수는 2개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개월 갈 거면 미국이랑 캐나다에 막 크게 로망이 있다거나 거길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필리핀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학연수 가는 목적이 회화 실력 늘리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가 쉽고 가장 발전한 도시인 세부로 결정을 했고요. 정말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바기호로 가세요. 제가 세부에 있는 어학원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다가 중간에 CIA를 봤는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어학원들이 눈에 그냥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오래 있을 건데 돈 좀 쓸까? 막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CIA 어학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토익 같은 게 목표가 아니라 회화 실력 늘리는 거였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ES를 했고 제 수준에 잘 맞았던 것 같아서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기초가 있거나 내가 생각해도 난 영어를 좀 해 하는 분들은 토익이나 IELTS 코스는 들어야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워홀을 간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학연수를 해야지만 너가 캐나다를 가는 거를 허락한다. 어학연수 6개월은 해야지 가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6개월 갈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반년인데 너무 길고 합의를 본 게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해요. 2개월이 가장 적당합니다. 1개월은 너무 짧고요. 3개월부터 질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개월이 가장 아쉬울 때 떠나는 기분, 추억 보정이 빡세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나 눈이 안 보여.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필리핀 어학원이 있다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유학원들이에요. 어학연수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필리핀 어학원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유학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도 받고 하면은 유학원이 어학원에다가 나를 이렇게 등록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유학원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유학원들은 자기 유학원을 통해가지고 이 어학원의 학생이 등록을 하면은 그 어학원한테 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고 이런다고 해도 따로 비용이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원을 통해야지만 여러 어학원들 정보를 알고 막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유학원과 상담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네이버에 쳐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뜬 게 필자닷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했는데 순조롭게 잘 등록을 하고 필리핀 어학원까지 갔는데 원래는 어학원에 가고 나서 만족도 체크라든지 뭔가 그런 사후 관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추천도 하지 않는 유학원입니다. 근데 유학원 하나 추천을 하자면은 저는 브레이크 에듀라는 유학원을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브레이크 유학원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정말 착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막 캐나다에서 그 어학연수 학생들 관리하고 이런 걸 다 봤으니까 분명히 필리핀도 잘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브레이크 에듀 유학원을 추천을 합니다. 필리핀은 위험한가요? 결론은 그 사람의 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차피 거의 어학원 내에서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학원에 나갈 때는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저는 4개월 동안 위험한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착하고 저는 진짜로 필리핀어들을 좋아해요.
이것도 더럽긴 한데 사바사예요. 당연히 한국 물보다는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 양치할 때 입에 수돗물이 닿은 것만으로도 탈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부나 장기나 뭔가 모든 게 다 둔한 편이라 가지고 샤워기 필터 같은 것도 안 사가고 딱히 조심 안 했는데 아무 탈 없이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샤워기 필터 같은 거 사가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네, 정말 더워요. 습하고. 그래도 12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고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는 특히 또 날씨가 좋대요. 그래서 그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월부터 3, 4, 5, 6 이렇게 있었는데 더웠어요. 습하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많이 후진지, 많이 발전되지 못했는지 결론은 후지지 않아요.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생각보다 잘 돼 있었고 세부 중심지 나가면은 그 한국 백화점 같은 큰 쇼핑몰이랑 클럽, 레스토랑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었어요. 일단 시설은 기대한 만큼 좋았어요. 기숙사도 뭔가 한국의 리조트? 아니면은 막 엄청 비싼 데 말고 적당한 가격의 호텔 그 정도의 시설이고 주기적으로 방이랑 화장실도 청소를 다 해주고 빨래도 모아가지고 가져가면은 대신 해줘서 받아오는 시스템이고 헬스장, 노래방, 수영장, 독서실, 카페, 매점 다 있고 요가나 줌바 댄스 같은 운동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저는 4인실 방을 썼어요. 2명의 일본인 친구들이랑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진짜 너무 잘 맞아가지고 룸메이트에 대한 스트레스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하고 그 일본인 친구 2명하고 하면은 3명이니까 나머지 1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들어왔다가 졸업하고 들어왔다가 졸업하고 하긴 했는데 그냥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서 저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막 청소를 너무 안 한다. 여럿이서 쓰는 방에 남자를 데려온다. 아니면 그냥 성격이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드물게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예민하다 싶거나 아니면 내가 빌런이 될 것 같다 하면은 1인실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CIA 수업 퀄리티가 어떤지 선생님들 괜찮은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필리핀 어학원들이 다 수준이 똑같대요. 그래서 어딜 가든 자기한테 잘 맞는 선생님이나 그룹 수업을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IA 선생님들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제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조는 선생님도 있었고 성격 좋은 쌤도 있고 이상한 쌤도 있고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은 일주일마다 시간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최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좋은 선생님이랑 그룹 수업 같은 걸 막 찾아놓은 다음에 자기한테 딱 맞는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표를 짜는 꿀팁을 제가 이 다음 영상에 다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CIA에는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한국말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매니저가 지금 바뀌었을지 아니면 계속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은 가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 아 이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고 그 사람은 아 네네. 가세요 그럼.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요구사항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가지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때에는 한국인이랑 일본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대만, 아랍, 베트남. 그래서 아랍인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익숙한 동양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아랍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독일인이랑 멕시코 사람들도 종종 보였어요. 영어 실력이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당연히 늘어야죠. 돈을 그만큼 쏟아 부었는데 저는 영어 기초도 잘 몰랐고 한국인들의 평균이 있다면 저는 낮은 사람이었어요.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확실히.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나라 학생들의 수준이 진짜 뭔가 이럴 수가 있다고? 뭔가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막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고 중국어 하나도 모르고 하듯이 그 친구들도 영어의 기초가 진짜 없어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제가 평균 이상의 수준인 정도? 근데 어학원에 지내고 4개월 후에는 어학원 쌤들이랑 50분 내내 그 영어로만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내가 아는 영어 단어만 그냥 이렇게 막 던지고 막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은 me, want, bathroom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그래도 4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문법을 생각하고 그런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어학연수에서 늘 수 있는 영어 실력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게 딱 한 2, 3개월 정도면은 달성하는 실력이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 기간을 2달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비중이 큰 어학원 비용은 달에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숙박비랑 식비랑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아끼려고 하면은 그거 말고는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용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돈이 여행도 다녀야 되고 어학원 밥 질리면 외식도 해야 되고 배달도 시켜 먹고 하다 보면은 한 달에 40~50만 원이 순삭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껴 쓰고 여행도 조금만 가겠다 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진짜 돈 없을 때만 좀 아꼈고 처음에는 펑펑 썼기 때문에 어학원 4개월을 해가지고 어학원 비용 800에 용돈 200 정도로 돈 1000만 원은 쓴 것 같습니다. 저는 돈하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가고 싶다 하면은 완전 진짜 바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영어 실력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왜냐면 거기 가면은 영어를 계속 써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실력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살면서 외국인 친구 사귀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이랑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는 게 진짜 남은 인생 동안 갉아먹을 그런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싶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비추 어학연수를 가서 토익이나 IELTS 막 이런 것처럼 영어 시험 점수를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빡센 토익 학원에 가는 게 훨씬 더 싸고 효과적이에요. 필리핀 어학원 선생님들이 막 내로라 하는 영어 강사들도 아니고 아무리 스파르타 코스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학연수가 가진 가장 큰 메리트는 영어를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환경이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지내던 곳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겠다라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럴 거면 한국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하고 싶고 회화 실력을 특히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학연수를 가야지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에요, 이제 드디어. 근데 혹시 CIA 어학원에서의 하루 일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벌써 막 1천만 넘고 막 엄청나게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올릴 Q&A 영상도 확인을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